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삶이 바뀌는 10분, 오늘 이 시간에는 시사 특강으로서 LH 투기와 권력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아주 우리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고 시끄럽죠. 한쪽에서는 끝없이 세금은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큰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개발하고 국가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와 연관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학자가 있죠. 사실은 학자인데 평생을 아프리카 남반 레네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삶을 바쳤던 적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위대한 책 가운데 문화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15년에 썼죠. 지금부터 한 100년이 지나간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무너지고 문화가 몰락하는 원인을 이 슈바이처 박사는 윤리의 결여, 윤리의식의 결여에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안정돼 있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문화가 아무리 눈부시게 꽃피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윤리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정치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경제와 문화도 다 몰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슈바이처 박사는 100여 년 전에 미래를 예견하면서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100여 년 전의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중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개인들의 윤리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의 윤리의식은 더 중요하죠. 도덕의식이. 그래서 노브리스 오브리주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죠. 프랑스에서. 더 큰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서민들이 이웃의 아픔을 잘 느끼고 이웃을 도와주고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강해요. 근데 오히려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부도덕한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LH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공기관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더 크게 놀란 것은 그들의 윤리의식이 무너져 있는 것에 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개선의 길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그 책임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서 이건 참 돌이킬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의 사회죠. 모든 것이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갖게 돼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이 힘이었지만 이 정보사회에서는
돈보다도 정보가 더 큰 힘이 있어요. 정보가 있는 것에 오히려 돈이 따라가죠. 그런데 모든 국민들은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제4세대 권리라고 하는데, 처음에 초기의 인권 개념은 자유권, 평등권만 보장되면 인권이 회복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의 인간의 인권이 이 복잡해진 사회 현실 속에서 인권 개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환경권도 있어요. 내가 건강한 환경 속에 살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주거권도 있어요. 나는 아주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갖게 된다는 거죠. 권리는 다양합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시대에 새롭게 형성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정보권이에요.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알려지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정보 침해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수집해도 안 돼요. 근데 정보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내 정보가 차단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근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공질서, 사회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제한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국가적인 기밀이라든지 공적인 정보들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그런 정보를 잘 보호해서 개인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통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진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이건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죠. 이게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만큼 자기가 정보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출시켜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활용해서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정보 침해죠. 그들이 그 정보에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우리 사회에서는 힘이기 때문에 힘을 올바로 사용해야 돼요. 항상 인간의 삶 속에서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힘이 올바른 정의로운 힘이 되죠. 공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의 공정성이 빠져버리면 그 힘은 악마적인 힘을 갖게 되죠. 어떤 힘이 되냐 하면, 공정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힘이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힘이 있고 악한 힘이 있는데, 선한 힘은 나 자신은 절제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되는 힘은 정의로운 선한 힘이죠. 국가 권력은 그러한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향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이 LH는 국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힘을 자기가 조심스럽게 절제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 한 마리 먹고 끝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고양이한테 노량진 수산시장을 맡기면요,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날마다 들어오는 생선들을 다 먹게 돼요. 수산시장을 컨트롤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어요. 어떤 때는 금융감독원의
때서부터 비리가 시작될 때가 있었고, 국가를 컨트롤하는 감사원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어요. 이제 급기야는 여기저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LH에서 터지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한 부분이 썩으면은 문제가 적습니다. 근데 썩은 물이 돼버렸어요. 썩은 물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썩어버린 거죠. 어디는 깨끗하고 어디는 더러운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를 드러내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 바로 LH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책임적으로 컨트롤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가 독점화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근데 그 힘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LH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사회가 다시 회복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문화가 회복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윤리의식, 공정성이 다시 회복될 때 사회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공정성과 윤리의식, 도덕심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